네, 우리 일반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여러분이랑 어쩌면 만날 당시보다 헤어지고 나서 조금 더 많이 생각났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휴식처럼 여겨졌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은 여러분이랑 좀 머리 식히고 싶을 때,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좀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싶을 때 찾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고 내가 좀 지칠 때 찾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하고 싶어, 뭐 놀고 싶어, 막 이런 의욕이 강했던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 그게 이분이 좀 바랬던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지칠 때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좀 기분도 풀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되게 고요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크게 부담 주지 않았거나 이분이 여러분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은 되게 다정하고 좀 따뜻하게 받아줬던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대화도 잘 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끌렸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주는 어떤 차분하면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분이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정신적인 안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데스라는 카드가 딱 들어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배열이 나왔을 때는 상대방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존재를 만날 당시에는 좀 당연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만날 당시에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찾게 될 거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상황이 다 종결이 된 다음에야 쉴 때 내가 차분하게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자기 전이라든지 내가 정말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이다. 근데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미련이 날 거라고 암시가 있는 방향이거든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미련이 잔잔하게 오래 아쉽고 여운이 남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앞으로 이분이 더 여러분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아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바로 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염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카드 배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를 후회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를 한다는 쪽은 아닌데, 당시에는 뭐 내가 여러분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이분이 좀 연애 경험이 많거나 사람을 다루는데 꼬시는데 좀 능한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에게 헤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다른 사람을 찾다 보면은 또 만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헤어질 당시에 여러분에게 조금 서운했던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대화도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끊기고 싶지 않았는데 서운한 게 있어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겠지,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질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당시에는 여러분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연애하면 되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에게 되게 미웠거나 정이 다 떨어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러분과 여전히 연결되고 싶다. 뭐 이게 반드시 연인 간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대화라도 하면서 친구처럼이라도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의 자존심이 그거를 용납 못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이분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새로운 사람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아예 뭐 헤어지고 단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은 아무튼 내가 엄청 여러분에게 미련이 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카드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전 카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이분은 헤어질 당시 그때보다 현재 최근으로 오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한 번 더 이별이 와닿고 있는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떠나보내고 나서 내 일상이 잘 돌아가기는 하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일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여기도 갔었고 뭐 이 노래도 같이 들었고 우리가 그때 이 물건도 같이 샀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일상 곳곳에 여러분의 존재가 스며들었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흔적이 자꾸 이분 눈에 들어오고 있다든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듣던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최근 들어서 많이 듣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갔던 장소를 이분 혼자 가본 적이 있다든지 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을 일상 속에서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사실은 다가가고 싶은데,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 내 일상 속에서 스며들었던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감을 많이 느껴요. 빈자리를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지금 배열로는 재회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단절되고 싶지 않아. 근데 내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과 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든지 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나 행동, 태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할 만한 구실이 없어, 방법이 없어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앞에 금성이라는 카드가 같이 나오시는데, 금성은 사랑을 상징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그때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구나, 나는 그때 여러분이 그냥 편하고 친구 같은 그런 감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가슴 떨리거나 엄청 열정이 샘솟지 않았어서 이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존재였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에게 뒤늦게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존재로 각인이 되고 있다. 내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구나.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 관계가 끝이 나버렸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재회에 대해서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를 깨닫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어쩌면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거를 상징하기도 해서 여러분과 이별하고 나서 이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분의 연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든지 이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많이 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한 현재 바람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현재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이분이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정확한 바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감정회복을 하는데, 이거는 합을 강하게 상징하는 카드기도 해요. 컵 10번. 그래서 여러분과 합을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재회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의사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에 좀 안 좋았거나, 이분이 생각했을 때 재회는 진짜 무리일 것 같아. 비현실적인 얘기야.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서, 아, 적어도 우리가 관계회복은 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자주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관계 회복도 하고 싶고, 여러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내 옆에 쟁취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을 꼭 갖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을 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생각보다 좀 빨리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정화와 경금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관과 정제궁합이라고 해서 진짜 딱 어쩌면 결혼과 관련된 궁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화 입장에서 경금은 진짜 내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도 있고, 만날 때는 굉장히 편했지만 또 없으면 괜히 허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더 챙겨주거나 신경 쓰는 걸 보면은 소유욕, 질투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궁합이고요. 반대로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를 보면은 되게 어렵고 말에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동경심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존중해주면서 만날 수 있는 궁합이기는 해요. 근데 이 궁합은 마냥 성적 이끌림이 강하기보다는 편한데 진짜 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옆에 두고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맞는지 잘 몰랐을 수가 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충동적으로 당장 오늘 하루 이틀 몇 시간 안에도 올 수가 있는 배열이에요. 워낙 현재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좀 은근히 생각이 많거나 마음만 앞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 먼저 연락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또 다른 사람 나타나겠지, 좀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그동안 만나왔던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 적도 없었고 보고 싶었던 적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냥 쿨하게 헤어졌으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 오겠지, 이렇게 쿨하게 넘겼던 사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진짜 마음만은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의 표현들이 여러분의 카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막상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글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 굉장히 빽빽한 나무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에 소통이 잘 안 됐었다.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하기에는 뭐 내가 바빠, 혹은 여러분을 염탐했더니 여러분이 되게 정신없어 보여, 뭔가 바빠 보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의지의 표현이 나와요. 나 사실은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굉장히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한 느낌의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이분은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전화 걸어서 말하고 싶고 관계 회복하고 싶고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하려고 폰을 꺼내 보니까 여러분 프로필 사진 뭐 근황 같은 거 열어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 내가 좀 주춤하게 되더라. 아, 감정이 괜히 울컥 올라오고, 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게 맞나? 현실적으로는 좀 각이 안 나오는데, 좀 이렇게 머리와 감정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여러분이 혹시 먼저 연락을 한다면 반응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분에게는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비추예요. 조금은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분이라는 느낌도 있고,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지금 연락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분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막상 연락을 하면은 이분이 큰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의 연락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고 되게 당황하고 막 식은땀 나거나 되게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이분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반가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고 내 마음 들키고 싶지 않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지? 이러면서 내가 좀 죄를 짓다가 들킨 사람처럼 뻣뻣한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을 분명히 그리워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 역시 내가 여러분에게 막상 앞에 서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내 마음 감춰야겠어. 내 마음이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 이러면서 여러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반응으로 가거든요. 물론 평상시에 이분의 모습, 어쩌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되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보고 싶었다라든지 제외하고 싶었다라든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좀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연락이 바로 끊기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반응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연락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차라리 이분이 확신이 설 때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카드로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분에게 연락을 먼저 안 한다면 먼저 이분이 연락이 올 수가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분은 지금 충동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자꾸 합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감정 회복하는 거,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연인 간의 관계까지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사가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 영상을 보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안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빠른 분들은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일주일 안에도 올 수가 있긴 한데, 이분이 좀 생각이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과 데이트하는 거, 다시 대화하는 거,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근데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가 버리면은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거나 이분은 여러분에게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락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을 좀 짝사랑하다시피 하는 카드로 위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죽어도 연락 못하겠어. 그냥 내 마음을 꽁꽁 감추고 안 보여줄래.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여러분에 대해서 간직할래 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 3개월로 흘러갈수록 이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한 달 안이 가장 연락운이 강한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연락은 올 수가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고 오지만, 이분이 어쩌면 연애에 있어서 좀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좀 망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 뭐 재회 얘기를 꺼낸다 할지라도 나는 재회 생각 없는데, 난 그냥 친구로서 지내고 싶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냥 이 인연이 종결될 만한 부분이 좀 보여져요. 여러분이 연락이 와서 되게 기쁜데 나도 재회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빈틈을 보여주지 않아. 얘도 분명히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다가가면은 철벽 모드로 나온다든지 되게 애매한 느낌으로 연락이 오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과 이분이 3개월 안에는 재회를 하기보다는 다시 연락이 끊기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재회를 원해서 다가오지만, 뭔가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는 점이나 혹은 과거 일과 관련해서 어떤 아픔이나 서운한 부분이 남아서 그게 이분의 마음을 다 오픈하는데 지장을 주는 쪽으로 간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재회를 하는 거는 연락과 별개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결판이 안 날 수가 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지만 막상 이분과 연락을 다시 주고받다 보면은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과 상대방 분들이 재회로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을지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카드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은 상대방이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미련이 별로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나도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신경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뭐 이분과 공적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SNS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근황을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나 나는 너무 잘 지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근황을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은 우울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보다는 좀 나 혼자 있고 싶어하는 듯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거, 편안해 보이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것 같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미련이 남았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를 벗어나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분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과 재회를 생각하고 연락을 할 예정이지만, 지켜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이분이 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딴에는 좀 자존심을 부리는 방식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재회를 생각하고 오는 거 맞는데 여러분한테 좀 응석 부리다시피 좀 내 기분 풀어줘, 나한테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여줘, 다른 사람에게 어울리지 말고 차라리 혼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약간 이런 느낌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 지금부터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좀 비슷한 느낌을 주라는 쪽인데, 내가 뭐 상대방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뭐 다른 사람 얘기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생각이 많았고 한 번씩은 이 생각도 났고 좀 이런 센치한 모습,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조금은 마음이 남았고 내가 너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신경이 쓰였었다,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황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너무 잘 지내는 거 올리지 마시고 오히려 좀 우울해 보이는 느낌으로 올리는 게 좋을 수가 있다. 뭐 프로필 묘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대방이 어쩌면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노래를 올렸을 때 내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좀 이런 희망을 갖고 연락으로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는 상대방이 다소 원하는 반응, 좀 우울해 보이고 좀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미련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읽어봤고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카드 좀 대박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분이 여러분과 만날 당시에는 여러분과 연인 간의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려웠거나, 그러니까 이 재회라는 영상은 실질적으로는 사귀는 것 같았지만 썸에서 끝난 분들도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연인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라고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분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더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방향도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수라는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 아시죠?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시에는 비록 안타깝게 헤어졌지만,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졌지만 우리는 인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서 합을 이룰 거야. 이게 결혼식을 상징하는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서 재회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가능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분은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을 아직까지 완전히 놓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크게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혹시 후회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헤어진 거를 후회를 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후회를 한다는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과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닿아간다면 우리가 연락이 좀 끊겼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연락을 한다면 우리가 재회 가능성이 있다, 연락이 닿을 수가 있는 사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랑 헤어진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상황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다가가면은
여러분과 재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헤어질 무렵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중을 기약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진 느낌도 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분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분이 우리가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상황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 재회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라는 어떤 여지를 남기고 이별을 했던 게 나와서 이분은 그렇게 아쉽거나 우리 이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가 있다. 다가가면은 다시 닿을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의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현재 여러분과 공적으로 얼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근황을 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많이 끌리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면 달이라는 오라클 카드와 태양 카드가 동시에 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정선이 여러분을 굉장히 다양한 감정선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성애나 부성애를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냥 여러분이란 사람이 너무 좋고 끌렸어. 만날 때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애착이 많이 갔던 느낌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좀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챙겨줘야 되는데 나 아니면은 여러분 옆에서 나만큼 여러분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은 좀 물가에 내놓은 나이처럼 내가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자나깨나 보고 싶고 걱정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소통을 하고 싶거나 밥이라도 한 끼 편하게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을 굉장히 평안하면서도 익숙하고 내 마음이 되게 아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유 없이 좋지만 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좀 한숨 나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랑했던 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예뻐서 뭐 조건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왔다.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혹은 먼발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갈지 말지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상황적인 부분이 덜 해결이 된 부분도 보여져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 중이에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끌리고 있다. 근데 만약 좋아하는 감정만 있기보다는 좀 우울하고 센치한 감정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과 여러분의 사주궁합을 볼 때 임수와 병화 카드가 나오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서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만남이었던 것도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원하게 되는 궁합이기도 하거든요.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좀 나는 우울하고 생각도 많고 사람들을 잘 못 믿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은근히 염세주의적인 부분도 있는데 병화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되게 밝아지고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항상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도 있고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되게 차분하고 좀 지적이고 속을 잘 모르겠는 신비로운 매력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의지도 되고 자꾸 옆에 같이 있고 싶었던 뭔가 배울 점이 많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서로 자극을 많이 받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임수는 병화로부터 재충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본 느낌이 있고, 병원은 임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게 된 동기부여를 받은 부분이 많다든지 좀 이런 관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후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위 차이가 좀 난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수라는 카드가 떴다고. 근데 여기 또 떴거든요. 이렇게 운수라는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심판이란 카드. 와, 여러분들, 카드가 진짜 심상치 않게 나왔어요. 이게 상황적인 변화 혹은 타이밍을 상징하는 카드 위주로 나오는데, 이분은 우리가 지금이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많이 찾아온 느낌도 있고, 뭐 보고 싶거나 감정 변화만 있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움직여볼까? 내가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졌는데, 나아졌는데 지금이라면 여러분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직감이 확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아니면 여러분을 언제 또 잡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이 너무 느낌이 좋은데 잡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연락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있어서 변화가 온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최근에 두 사람이 뭐 연락을 한번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분의 심경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카드가 첫 번째 카드부터 소유욕, 집착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이분은 여러분 옆을 떠나기 싫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옆에서 챙겨줘야 돼. 안쓰러운 감정, 여러분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분인 것 같고, 여러분이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이런 감정을 아직까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뭐 다른 이성과 장난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어울리는 모습을 봤다면, 이분이 그런 부분에 질투를 많이 느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 볼까, 연락해 볼까 고민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다가가고 싶고, 옆에 어떤 사이로든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 형태예요. 뭐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뭐 매달리거나 제 얘기 꺼내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 거, 여러분 옆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 그런 마음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연락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지 그런 거를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카드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재회를 바로 하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인으로서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서서히 여러분과 관계를 좀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은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타이밍 보다가 좀 재회 얘기를 꺼낼 생각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재회를 생각하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여러분이 혹시 먼저 연락을 한다면 반응이 어떨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비추예요. 이분이 딱 공과사를 지키거나 아니면 일단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끝난 관계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할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연인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혹은 재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냉정한 모습,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근데 속으로는 불안하고 여러분이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뒤숭숭해요. 연락이 끊기고 나서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이분이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밤에 갑자기 불쑥 연락이 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좀 방어적으로 딱딱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좀 비추.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 좀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내가 여러분의 연락에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거 혹은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를 들키기 싫은 마음에 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냉정한 모습, 성 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우선 좀 비추해요. 여러분이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뭘 기대한 거야. 마음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시간 지나서 뭐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연락이 오거나 술 먹고 전화 오거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을 이분이 드러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더 혼란감을 줄 수가 있는 방향이라서 이분에게 지금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우선 비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이분이 언제쯤 연락이 올 수가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연락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카드 위주로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 달 안에서 3달 정도 안까지 연락운이 다 열려있어요. 진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달 안에 나오는 카드는 공적인 연락, 안부 인사 아니면 이분이 그냥 여러분의 근황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때도 나오는 카드라서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안에는 이분이 연락이 직접적으로 오기보다는 염담에 그칠 만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달 전후부터 이분이 행동력이 엄청 강해지는 시기고 상대적으로 한 달 안에 오는 연락보다는 2달, 3달 뒤에 오는 연락이 이분이 좀 더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좀 타이밍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분은 지금 당장 연락해볼까?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아. 이런 직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직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바로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상황적인 부분이 좀 덜 해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까지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다 할지라도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 지인으로서 안부 인사나 소통을 하려는 목적으로 올 수가 있는 방향이고 이분이 재회 의사가 강해지는 게 2달 정도 전후부터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이분이 여러분에게 재회를 마음먹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은 한 달 안에 왔는데 지지부진하다가 2달 정도 전후부터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이 재회를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락 시기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 달 안까지는 이분이 연락은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게 오해를 상징하는 카드기도 해서 뭐 여러분의 현재 근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겠지 혹은 내가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겠지 마음 정리가 끝났겠지 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낄 만한 부분으로 이분이 넘겨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에게 연락을 했을 때 재회 생각이 있기보다는 그냥 친구로서 편하게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11달, 12달, 13달, 14달, 15달, 16달, 17달, 18달, 19달, 20달, 21달, 22달, 23달, 24달, 25달, 26달, 27달, 28달, 29달, 30달, 31달, 32달, 33달, 34달, 35달, 36달, 37달, 38달, 39달, 40달, 41달, 42달, 43달, 44달, 45달, 46달, 47달, 48달, 49달, 50달, 51달, 52달, 53달, 54달, 55달, 56달, 57달, 58달, 59달, 60달, 61달, 62달, 63달, 64달, 65달, 66달, 67달, 68달, 69달, 70달, 71달, 72달, 73
별 생각 없이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먼저 연락을 하는 거 비추고요. 이분이 재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연락으로 이어질 만한 시기는 2달 정도 전후부터 3달 정도까지이다. 이 시기에 재회운이 연달아서 강하게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빠르면 2달 정도 안에서 늦으면 3달 정도 안까지 재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재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시고요. 다만 여러분의 반응을 신중하게 지켜보다가 꺼내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재회 의사가 있다는 거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분이 여러분과 마음이 확인이 되고 와 우리가 이제라면 잘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재회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앞으로 쭉 노력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만나고 싶은 그런 의지로 시작이 되는 재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이분은 좀 센서티브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은 것도 맞는데 여러분 쪽에서 너무 빠르게 재회 의사를 보이거나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꾸 소통을 시도해 올 건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보이면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재회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나의 감정선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좀 존중해주는 느낌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야 된다. 내가 막 당장 급해서 재회 얘기 꺼내거나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관계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충분히 열릴 때까지 두 사람이 마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부드럽고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분이 어쩌면 좀 두려운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과 재회를 떠나서 같은 마음인지 좀 두려운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진심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혹시 상처받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낀 후에 재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재회에 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비추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이분에게 솔직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분은 여러분 앞에서 좀 마음을 들키기 싫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귈 당시라든지 아니면 헤어질 무렵이나 혹은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미련이 남지 않은 듯한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원래 속마음은 여러분을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고 여러분에게 직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여전히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감정을 부정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설레거나 내가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생각이 많이 나거나 내가 사춘기, 소년처럼 여러분 앞에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좀 두려운 느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속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고 끌리고 있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향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애써 부정 중인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여러분이 어쩌면 양날의 검인 느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갖고 싶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하는 게 너무나도 질투가 많이 나지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깊게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나에게 그만큼 아픔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좀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려는 쪽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속으로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여러분 많이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거. 너무 설레고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부정 중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잊으려고 하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빨리 소개받으려고 했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린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이세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 어쩌면 되게 파격적인 만남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든지 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사회적인 지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잘 조절이 안 되더라. 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준 큰 존재가 여러분이란 느낌도 있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후가 인생이 많이 바뀐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까칠하고 차단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는 게 물론 단기간 안에 재회원이 없다 할지라도 이분과 여러분은 인연이 쉽게 끊기지 않거든요. 왜냐면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기토와 간목의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이게 어쩌면 배필을 상징하는 카드기도 해요. 만약에 이분과 여러분이 현재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작 서로 마음이 가는 거는 서로란 말이죠. 왜냐면 합이 든 궁합이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 자꾸 보고 싶어. 편안하고 익숙해. 그냥 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나한테 꼭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어떤 편안함, 습관, 그리움, 우리가 보냈던 시간 이런 게 자꾸 애틋해지고 향수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헤어질 당시에는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았고 지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는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헤어졌지 뭐. 어차피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었어. 별로 기대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느낌도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어차피 우리가 잘 되기가 어려웠던 관계였는데 좀 이런 씁쓸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아쉽지 않은 척, 원래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척 자존심을 챙기려고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 후회 안 해. 괜찮아. 어차피 원래부터 정리할 거였어. 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도 좀 보여진다. 내가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고 좋아했던 거를 인정하기 싫은 느낌도 있어서 언젠가는 헤어질 거였는데 이렇게 좀 쿨하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내심 속으로는 아예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여러분이 나를 냉정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딱딱해. 혹은 여러분의 성격상 내가 다가간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겠지. 여러분은 이미 끝났겠지.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다가갈 만한 어떠한 기회도 없다.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고독감, 외로운 감정, 여러분에 대해서 빈자리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러분에 대해서 추억이 미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는데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되게 무기력한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세요. 내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우울한 감정도 같이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뭐 여러분에게 다가가야겠다든지 뭐 어떤 의지가 나왔기보다는 감정 변화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고,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후폭풍이 실제로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자포자기한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고 있다. 먼 발치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 관계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이 일십을 했거나 뭐 냉정하게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차단 중인 느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다가가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서운한 감정도 있고 좀 우울하고, 여러분이 정말 나를 잊은 건지 나만 미련이 남은 건지 되게 힘들어요. 허탈해한 느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때문에 감정 기복이 크게 올라올 줄 몰랐다, 나는 정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노력하면은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 들어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근데 이분은 좀 사서 고민한 느낌도 있어요. 연락할까 말까 고민은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연락을 해봤자 우리가 또 다투거나 또 멀어지거나, 혹은 여러분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민하게 나를 밀어낼 것이다, 까칠하게 성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분은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자책감을 많이 느끼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밤마다 자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느낌도 좀 있고, 현재는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 절망이 가득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한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가 은둔자란 카드가 나오셨는데 마지막에는 잘 모르겠어, 회피한 느낌의 카드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재회를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이게 결혼식을 상징하는 카드기도 하고, 보통 어떤 즐거운 관계, 데이트, 뭐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기는 해서 이분은 여러분과 다시 즐겁게 소통도 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쪽은 맞는데, 어쩌면 두 사람이 공적인 관계라든지 보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나 자신이 없어, 그래 마음은 여러분과 다시 이성 간에 끌림이 있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지. 근데 우리가 우리 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 주변에 보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정식으로 만남을 알리기에는 난 자신이 없어, 고민이 돼 라는 느낌이라서 차라리 그냥 어떤 아쉬움을 간직한 가깝게 지내는 지인으로 남는 게 맞지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재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라는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어떤 반응일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은 한 번씩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슬쩍 드러내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연락이 꾸준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번 연락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뭐 한 번씩은 만나서 밥을 먹거나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재회에 대해서 뭐 나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무던한 느낌으로 관계를 이어가요. 어쩌면 지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물론 한 번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재회하자는 말이라고는 들리지 않는 그런 애매한 느낌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지내다가 재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분 쪽에서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구처럼 편하게 지인으로 이어가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비추다. 근데 여러분이 나도 일단 재회 생각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랑 소통하고 싶어 이 정도라면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연락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그게 좀 갈릴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막 손 끊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면서 매달리는 쪽도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씩은 좀 떠보은 듯한 그런 말이나 행동은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을 때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연락이 올 만한 시기가 빠르면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이, 그리고 밀리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전후에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연락이 오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확신이 들 때 오실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은지 내 마음이 결정이 되었을 때, 뭐 지인으로 지낼지 재회를 꺼내볼지 내가 어느 정도 관계에 대해서 방향성이 잡혔을 때 마음을 먹고 오는 연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 안에 만약에 연락이 오신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2달 정도 전후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엄청 가까워져요. 실질적으로는 재회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은 예전에 사귈 때 모습을 상대방이 많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3달 정도 전후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재회 얘기를 정식으로 꺼내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2달 정도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이분이 생각을 한 끝에,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신중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어 예전에 좋았던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아쉬워서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안부 인사식으로 연락이 올 수가 있기는 한데, 재회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연락이 온다. 근데 3번째 달에 연락이 온다 할지라도 재회 얘기를 바로 꺼내면서 오는 느낌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한 달 안에 연락이 온다면 2달 정도 전후부터 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락이 3달 정도 전후에 온다면 이분이 연락이 온 그 달에 바로 재회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쪽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장기 연애를 지향하는 느낌도 있고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그런 연애를 지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안정적으로 재회가 가능할지 고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3달 정도 전후에 연락이 온다면 바로 재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속으로 여러분과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뭐 확신이 금방 든다면 그 달에 바로 재회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분이 확신이 설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현재 뭐 이분이 연락이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거나 뭐 이분을 마냥 공적으로만 대하거나 미련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재회운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방향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3달 정도 안에 재회가 안 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마음이 남았다는 거를 은연중에 자꾸 표시를 하라는 쪽이거든요. 어쩌면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되었다, 내가 다가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뭐 이분이 볼 수 있는 근황 같은 곳에 이분과 관련된 어떤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 이분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간접 신호를 주는 게 좋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마냥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갖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분에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 감정을 드러내야 상대방이 용기를 갖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도 빨라질 뿐더러 재회 얘기가 나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사람 다 너무 신중하고 재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분의 성격을 아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어느 정도 이분에게 받아줄 거다, 재회 생각이 있다, 이런 신호를 줬을 때 상대방이 생각 끝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와서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만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도 다가가고 싶고 재회를 하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현재 뭐 얼굴을 보고 있거나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이 좀 인기가 많아 혹은 너무나도 쟁취하고 싶은 사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나는 사람이고,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보다 연하라든지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보다 좀 인기가 많거나 성숙해 보이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나 좀 미숙한 연애에 있어서 좀 서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난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진지한 만남, 미래까지 염두해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너무 잘 지낸다든지 나한테 무관심해 보이거나 내가 말을 걸었는데도 여러분은 반응이 그렇게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인기가 많아 보여서 속상해, 나는 여러분이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내가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치만 너무 욕심이 나고 지금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을 자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카드로 좀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후회를 했다는 쪽이에요. 사실 이분은 헤어질 생각이 있었기보다는 당시에 내가 삐져서 욱해서 헤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속만적으로 다시 잡을까? 내 건데, 내 사람인데 놓치기 싫은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내가 그런 말을 꺼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알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별 통보를 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고집을 부린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무렵에 좀 속상하고 서운했던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는데, 여러분이 나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속상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해서 헤어진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잡아주길 바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행성 오라클 카드를 볼 때 명왕성이란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이게 부활, 재탄생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엄청 강하게 집착을 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두 사람은 사랑을 할 때 굉장히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주궁합에서도 술토와 신금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정인과 상관의 조합이라고 해서 좀 처음 보자마자 스파크가 확 튀어버리는 궁합이기도 해요. 성적인 끌림이 굉장히 강했고, 상대방이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술토 입장에서는 신금이 편하면서도 귀엽기도 하고, 은근히 성적인 끌림도 좀 강하기도 하고, 좀 독점 욕구가 있었다면, 신금 입장에서는 술토가 편하면서도 자꾸 의지하고 싶고 배울 점이 많다고도 느끼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술토가 좀 인기가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무관심해 보이거나, 너무 무덤덤한 부분들 때문에 좀 예민한 신금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많았거나, 아, 나만 좋아하나봐, 나만 끌리나봐, 상대방이 나한테 진심인지 모르겠어, 혹은 간혹 상대방이 너무 인기가 많아 보여서, 혹은 나랑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특별 대접해주거나 나를 연인처럼 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친구처럼 대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애증이 깊었던 느낌도 있거든요. 서운한 게 많았고, 물론 너무 좋았고 집착했던 마음도 있고, 두 사람이 서로밖에 바라보지 않았지만, 근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매 순간 사소한 거로, 별것도 아닌 거로 다퉜거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느낌도 있고, 서로 앞에서는 자꾸 어리광을 부리게 되거나 이해를 바라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금방 스킨십을 통해서 화해를 했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좀 어쩌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해부스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히 끊기기에도 어렵고, 그렇지만 애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서로 너무 불같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감정을 좀 조절하고 덜어내야 되는데 서로 기대감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서운하고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렇거든요. 떨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사랑할 때는 굉장히 사랑했던 관계지만 오히려 헤어질 때 매정하게 돌아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근에 연락이 오신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진심이 맞아요. 여러분에게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못다한 말도 많고, 내가 지금이라면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노력을 할 거야. 내가 재회를 할 때까지 꾸준하게 연락을 할 거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할 거야.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 시작을 원한다고 나오세요. 재회하고 싶은 의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뭐 오늘 몇 시간 안에, 하루 이틀 만에도 연락이 올 수가 있는 그런 배열이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재회를 하고 싶다. 찔러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카드에서 동시에 보여진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헤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줄곧 그리웠던 느낌이 있고 추억이 비화가 된 느낌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이상형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립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부정하고 자존심을 부리려고 해도 자꾸 그립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들인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아무리 정리하려고 하고 마음을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이 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연락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쩌면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애에 목매는 타입이 아니기도 한데 여러분만큼은 특별하다. 예외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라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 거다 라는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했더라면 내가 연락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욕심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만나봤자 우리가 또 애증으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너무 서로 스킨십에만 집중하면서 이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너무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괴로워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회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 설레더라. 역시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거 정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수 지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근데 나는 좀 고민되기는 해. 우리가 또 예전에 그런 아픔들을 반복을 할까봐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또 아프게 될까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고민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이 혹시 먼저 연락을 한다면 반응이 어떨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은 이분 쪽에서 재회를 하고 싶다는 의사는 보일 수가 있어요. 나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있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재회를 정식으로 결정해보자. 그때까지는 우리 편하게 연락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을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현재 뭐 다른 일적으로 바쁜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물론 연락을 하고 싶은 건 있고 재회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막상 연락이 오면은 이분이 좀 두려운 마음에 한 발 물러나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좀 온도차가 나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이분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면은 재회 얘기가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이분이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면서 나도 재회 생각이 있기는 한데 우리 조금 더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정식으로 재회를 하자. 그때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분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올 수가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연락이 안 오면 한 달 안까지 다시 생각이 바뀌면서 차분해지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연락도 하고 싶고 재회도 하고 싶어 이런 의지가 강해진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부터는 그런 감정적인 성격이 아니거나 현실적인 성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안 오면은 이분이 한 달 정도까지는 다시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지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연락운이 낮은 편이고요. 일주일 안에 안 온다면 2달 정도 전후에 연락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대방이 또 한 번 더 심경의 변화도 생기고 상황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3달 정도 전후로 가면은 여러분과 일상 속에서 자주 대화를 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안에 연락이 안 오시는 분들은 2달 정도 전후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 이분이 상황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카드로 봐서는 재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온다면 이분이 한참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재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막상 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 이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상황적인 부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시 많아지면서 물론 우리가 재회하자고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시 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번복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재회에만 집중할 수 없어. 우리 관계가 이어지고 싶은 건 맞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상 재회가 이루어지면은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신중한 모습을 다시 보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현재는 너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가도 뭐 1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다시 차분해지고 상황을 조금 더 침착하게 바라보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랑은 재회 가능한 시기가 앞으로 빠르면 2달 정도 전후부터 3달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연락이 와서 재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번복할 만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좀 찬물 끼얹듯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분이 감정이 좀 번복되는 게 보여진다.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 맞는데 막상 연락을 주고받거나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연락이 오고 나면은 이분이 그 현실 모드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우리 물론 재회를 내가 고려하는 건 맞는데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 너무 급하게 생각했어. 이렇게 입장을 바꿀 만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근데 뭐 이때 여러분과 연락이 끊긴다 할지라도 그대로 끊기는 게 아니라 다시 2달에서 3달 정도 전후에 이때 연락이 오면서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회에 대해서 말은 꺼내지 않는데 사귀는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사귀자는 말은 안 하는데 스킨십은 시도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재회를 결국에는 고려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뭐 한 번은 번복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앞으로 기회가 오는 쪽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 게 좋다. 재회가 정식으로 말이 나올 때까지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스킨십은 한동안 좀 피하는 게 좋다. 뭐 아니면 금전 거래 이런 부분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랑 여러분이 뭐 연락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긴 하겠어요. 여러분에 걸쳐서 재회 기회와 연락이 온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물쩍 넘어가면서 뭐 우리가 같은 마음이겠지 하면서 부드럽게 대하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확실하게 하래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뭐 이 정도면 제외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쪽이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뭐 호칭을 애인처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어쩌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제외 얘기를 꺼낼지 말지 그냥 뭐 이 정도면 제외한 거 아닌가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 진짜 제외한 거 맞아? 이렇게 어쩌면 직구로 물어보라는 쪽이거든요. 상대방이 자꾸 연락 왔다가 뭐 제외하자고 했다가 번복했다가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분은 여러분이 너무 욕심나기도 하고 진심인 건 맞는데 생각도 많은 느낌이거든요. 좀 변덕이 있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과 완전히 끊기거나 여러분에게 미움받고는 싶지 않은데 근데 또 지금 당장 내 상황으로는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이 한동안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이분에게 확실하게 하라는 쪽이에요. 연락이 온다면 너 진짜 제외하고 싶은 게 맞는지 뭐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이분이 보여줬던 어떤 비겁한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 그때는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 그때 많이 서운했다 속상했다 너 그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라든지 여러분 쪽에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직구로 물어보라는 쪽이고 상대방에게 어물쩡 그냥 부드럽게 받아주지 마라.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진지하게 느낄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쪽에서 제대로 각을 잡고 물어보는 거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다시 차분하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거친 끝에 진지하게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그냥 상대방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뭐 당장 재회 얘기를 바로 꺼낸다고 해서 덥석 받아줘 버리면은 상대방이 좀 나중에 변덕이 와서 번복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깐깐하게 받아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